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이 600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비 시장을 보는 거의 범주가 우리가 통계 분류,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보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소비. 지금 네이버하고 대한통운의 관계에서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협상 단계에서 계속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자체도 투자를 하면서 대한통운 움직이려고 이제 관련 기업 하려고 했는데, 아마 내년에 대한통운이 이제 363일이죠. 연중무휴 배송하면서 대한통운도 물량을 늘려야 되고 관련 기업들한테 모든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도 그냥 과거하고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마 그거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저 끝으로 하나만 좀 이거 제가 이제 쿠팡하고 아마존을 같은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쿠팡은 아마존을 롤모델로 가고 있는데 좀 위태위태한 부분 전 생각하는 거는 물론 뭐 국내에서 보면 독보적인 일이지만 아마존 롤모델하고 비교한다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군 매출에서 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8%밖에 안 돼요, 실제로. 나머지 62%가 성장사업, 쿠팡의 성장사업이라고 하는 AWS라든지 OTT라든지 뭐 프리미엄 멤버십, 거기다가 풀필먼트까지도 거의 갖고 있는데, 뭐 쿠팡도 풀필먼트라고 있죠.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풀필먼트를 갖다가 제외한다면, 아마존하고 똑같이 제외한다면은 쿠팡은 상품 거래에서 무려 73%의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10조 중에서 7조가 상품 거래에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 3조만 신사업이나 성장사업 풀필먼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가 구조가 엄청 안 좋아요. 어차피 상품 사가지고 원가를 갖다 해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뭐 25% 정도, 그 정도의 마진을 갖다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원가율이 52%밖에 안 돼요. 48%의 마진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유형의 데이터 사업이나 아니면 유형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품 판매 사업이 아니라 무형의 데이터 사업이나 광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쿠팡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여전히 물센터를 강화해서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건데, 유통업체에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통업체 마진율 잘 나왔을 때가 5%였거든요. 그치, 정말 잘 나왔을 때가. 지금 1%대로 떨어졌지만 전성기 때가 5%였는데 그게 물리적인 한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 중에서 매출 원가율이 27% 정도, 매출 이익률 27%를 한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5%에서 6% 정도가 정말 잘하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보고 있는데, 쿠팡도 지금 구조라 그러면은 그게 한계라 그러면은 사실 조금 이런 부분에서 신사업이 과연 어떻게 성장할지, 그게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은 그게 나중에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약간 미지수라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구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말씀하셨던 쿠팡 이츠는 이제 조금 퍼포먼스가 나는 것 같기 때문에 배제시켜놓고 보면 쿠팡 플레이는 사실은 제 영역은 아닌데 이 OTT 시장이 사실은 뜨려면 그 상당히 많은 개발 프로젝트, 컨텐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업 구조 자체가 상당히 뭐 어찌 보면은 이 컨텐츠 만드는 넷플릭스의 공급의 컨텐츠가 되게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되게 어찌 보면 약간 무식한 시장이거든요. 맞습니다. PD한테 먼저 돈 주고 네 언제까지 만들어줘. 그럼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나가는 비용 자체가 워낙에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ENM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고 거의 지금 포기 단계까지 와 있는 거고. 근데 쿠팡이 조금 똑똑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그 컨텐츠가 보면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예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포츠라고 하는 중계권을 가지고 결국은 락인 기능 자체를 구축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브레이크다운이 안 돼서 저도 말씀드리면 쿠팡 플레이의 효과 자체는 점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효과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솔직히 내년인가 내후년이 좀 중요한 이유가 그 지금은 이제 메이저리그 별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저기 유현진도 오고 해서 관심이 없는데 아마 스포티비의 메이저리그 중계권 계약 기간이 올해인가까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랑 프리메라 리가랑 여러 가지를 가져오면서 결국 스포츠 중계의 OTT로서의 상당히 영향력 자체를 구축하게 되면 아마 말씀하셨던 쇼핑 커머스 이외에 이제 순 고객 유입 속도 자체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여서 조금 확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얘네가 지금 사실은 B2B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일부 더 있는 게 이제 네이버가 하고 있는 파이낸스라든지 여러 가지 제출 시장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한번 딱 미팅에서 물어보면 아직까지 주력은 대만하고 쿠팡이츠 플레이가 세 개가 주력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OTA도 할 수 있는데 OTA도 조금 흑자는 나는데 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보시면은 OTT는 워낙에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치고 뭐 OTA라든지 여행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는 마켓 자체가 형성이 돼서 자본력이 있는 애들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환경이 좋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 개별 회사든 주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내수 업체든 이 정도의 이익 창출하고 자본력과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라는 게 저는
뭐 말씀하신 한계점이 있지만 그게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그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김범석 의장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오늘도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그 이분이 상장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이 600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소매유통 시장이 470조거든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생겼죠.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이 전체 통계 데이터도 안 봐서 떠드는 얘기인 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소비 시장을 보는 거의 범주가 우리가 통계 분류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보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외의 것도 이제 그래서 본 거죠. 그래서 모바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소비, 유형과 무형, 여행이든 뭐든 이런 뭐 서비스 수요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결과는 뭐 나와봐야 알고 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쇼핑 커머스에 대한 막대한 투자 자체가 하는 거는 리스크처럼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맞지만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 부분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제가 좀 마지막으로 네. 저 오늘 희한하게 연구님하고는 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 뭐 동일한 거는 같으면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요. 동일한 거는 있습니다. 동일한 건 저도 이 김범석 의장의 그 약간 안목이 다르다는 건 느꼈던 거는 저도 계속 유통 전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보다 보니까 한 470조 시장이 500조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500조까지 올라가 통계청에서 500조라고 그러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은 650조 지금 700조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고 700조의 시장 중에서 쿠팡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은 불과 이제 30조 넘었을 뿐이다. 네, 전체에서 맞아요. 5%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시장으로 다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그 부분을 갖다 드라이브하고 있다. 굉장히 야심도 크고 역시 이런 글로벌 CEO답게 높은 그런 또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거. 그러려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OTT가 될 수도 있고 쿠팡 플레이가 뭐 이런 쿠팡 이치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OTT는 쿠팡이 자충수 중에 자충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눈으로 보기엔 좋아요. 지금 쿠팡 플레이 앱 사용자 수가 830만 명 넘었기 때문에 이게 뭐 티빙의 2배가 되고 있는 거고 넷플릭스가 1100만이니까 300만까지 따라왔어요. 통 밑에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충성도로 보거나 아니면 전환율, 내가 쿠팡 와인 멤버십에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실제로 그러면은 하나만 선택할 때 뭐 보실 게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1등은 당연히 넷플릭스겠죠. 2등이 티빙으로 올라가고, 웨이브가 3등 올라가고요. 쿠팡은 밑으로 쫙 깔려버리면서, 사실은 지금 쿠팡 플레이를 보는 거는 약간은 무료기 때문에 보는 감도 있는데, 거기에 무서운 거는 너무 많은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까 스포츠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포츠가 들어가면서 저도 네이버 이번에 멤버십 원래 가입 안 하다가 네이버 프라임 멤버십 가입하는 거는 손흥민 경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프라임 가면 손흥민이나 황희찬 경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 4,900원을 내면서 몇 달 갖다 봤어요. 오히려 쇼핑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이제 우리가 스포티비에서 하던 거를 이번에 쿠팡이 가지고 와요. 쿠팡이 25년, 26년부터 해가지고 4년간 그 프리미어 리그 중계권을 가지고 오는데 그 비용이 무려 4,200억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 엄청난 비용에 대한 그 어느 정도까지의 이 ROI가 나와야 되는데 6년이네요. 6년간 4,200원이면 1년에 700억씩 투자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손흥민 때문에 보는 건데 손흥민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에이징 커브가 들어가면서 근데 이거 프리미어 중계권의 송출 국가도 보셔야 돼요. 한국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만 쪽이나 이런 쪽까지 중계권을 같이 따와서 왜냐면 그쪽은 스포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차이가 우리나라는 드라마나 이제 영화 쪽의 시청률이 높은 국가고 아시아권으로 딴 데 동남아시아 쪽 가면 스포츠 중계권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대만 진출 전략을 풀피먼트를 안 하고 물론 안 한 이유는 그러니까 락인이라는 기능이 어느 나라에선 요거 어느 나라에선 요걸로 전략 그러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사실은 그런 큰 그림이 있다라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은 이거를 와우 회원들한테 무료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자체만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일테면은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그런 회원을 따로 뭐 10,000원 더 받아갈 수도 있고 그거를 대만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사실은 뭐 그 나라들은 이제 워낙에 야구가 더 유명한 나라기도 하고 국내 승부가 안 나면은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스포티비 비용에 그거의 2배 정도까지 지불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 꽤 많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 중계권이 티빙이 저희가 얼마였죠? 저기 KBO가 500억인가? 그래서 2배인가 3배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따른 효과가 지금 내부적으로 되게 크다라고 ENM 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는 매니아층도 있으니까 근데 이 프리미어 리그는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거는 저는 손흥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손흥민이 내년에 토트넘 재계약이 안 돼가지고 1년 남았는데 만약에 다른 데 리그를 이적한다거나
그러면 다 그릭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서. 근데 이것도 그거는 굉장히 제가 위험부담이 보기에는 크지 않을까 교수님이 싶어요. 너무 대표님 보기 제가 고등학교 때 박찬호 경기부터 메이저리그를 봤거든요. 예, 우리나라 선수들이 진출을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중계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중계권 파는 시장 자체가 커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국내 수요 자체가 메이저리그든 뭐든 계속 있는 거잖아요. 프리미어리그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라고 하는 게 만약에 투자를 할 때 그런 시장을 당연히 리스크 자체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를 감내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러실 수 있죠. 뭐 손흥민이 재계약이 안 돼서 토트넘 프리미엄 안 보니까 갑자기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되게 단편적으로 되게 웃긴 경우가 이번에 좀 비하를 얘기 드리면 CJ ENM이 원래 프리메라 리가를 갖고 분데스리그 중계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김민재가 갑자기 뮤직으로 딱 가면서 분데스리가 가면서 난리가 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트래픽이 올랐는데 알고 봤더니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남은 거를 올해 특히 관중 수가 많았잖아요. 예, 올해 대박.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컨텐츠 산업 자체는 단기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컨텐츠에서 지금 넷플릭스가 1년에 투자하는 비용이 22조거든요. 1년에 22조. 그리고 아마존이 1년에 24조 그쵸, 예.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 국내에만 연간 한 4년간 이제 3조 2천억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그러면 1년에 8천억씩 투자하는 건데 넷플릭스가 국내에 투자하는 것도 1년에 조 단위로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쿠팡플레이가 1년에 국내 투자하는 건 1, 2천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죠.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적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힘들긴 할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넷플릭스라는 공룡하고 직접 부딪혀가지고 사실 여기서 뭔가 승부 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얘기가 듣고 있어서 이거는 좀 계속 녹화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재밌는 얘기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공중파가 잘 되는 이유가 세 가지래요. 예능, 스포츠, 선거. 그래서 생각보다 관심 많고 집중해.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 구조 자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는 공중파밖에 못 하는 거예요. 개표 방송은 이제 저 케이블도 하지만 그리고 예능은 공중파가 상당히 발전이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드라마나 영화로 붙으면 쿠팡 플레이가 상당히 열악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가장 쿠팡 플레이 하면 기억나는 게 올해 LA 다저스 개막전 유치. 두 번째가 SNL이거든요. 저도 SNL은 얘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뭐 너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L. 이게 보면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쿠팡이 모든 시장에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씩 부가가치를 떼와서 우리는 이 공룡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마 교수님 말씀하셔요. 1대1로 붙으면 다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연결해서 차선의 선택으로 가장 베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면 소비자들은 지금과 같은 회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의도치 않게 수용이 될 수밖에 없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만족도 이걸 갖다가 이제 끌어내는 거네요. 원래 온라인 데이터가 그랬거든요. 오픈마켓에서 종합물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고. 그래요. 오늘 이제 쿠팡에 대해서 실적 나와갖고 그 다양한 수익 구조 나온 얘기부터 콘텐츠 얘기, 대만 사업, 쿠팡 이츠 플레이, 앞으로 시장의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일단 이걸로 하고요. 2부 방송 한번 좀 진행해 보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